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오늘이 71주년을 맞은 광복절이었는데요. 이 광복절을 맞아 한국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윤상영 선생님, 우리 학생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사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은 그 사탐 과목의 하나의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한국사를 학습하다 보니까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한국사 공부를 좀 소홀하게 했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문과, 이과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부담 없이 좀 부담을 덜 갖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입시를 위해서 어떤 좀 입시를 위한 공부, 암기 위주의 공부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폭넓게 또 진정성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이제 수능이 94일 남았습니다. 예. 자연계 학생들은 이번 수능에서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3개월, 한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 뭐 모든 건 다 공부하기보다는 수능을 나름대로 수시에 좀 올인할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시까지 가야 될 친구들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좀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논술을 만약에 응시한다라고 한다면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좀 어떤 그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연계에서는 정시에서는 어떤 그 반영 비율이 수학 가형과 과탐량이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기정 선생님. 네. 그럼 이제 수능에서 인문계 학생들은 또 어떤 점에 유념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앞에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계하고 인문계하고는 수시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계는 정시에 잘 나온다라는 보장이 사실 모의 수능 때는 잘 나오다가도 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수시 6회 지원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입시의 특징으로 한 3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A-B형이 통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 집단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증가되는 현상이 1등급 인원 증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좀 밑에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아마 이게 아마 정시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시에서도 최장력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이제 우리가 강복절 특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수 한국사 응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최상위권 인문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만 한국사를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재학 조건이 없는 거죠. 제2외국어 빼놓고는. 그래서 아마 인문계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자들이 정시 모집에 서울대를 좀 노리는 졸업생들 가운데는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수시에서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재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라임 사업이죠. 네네. 그래서 올해 시행이 되는데 자연계 중위권, 뭐 중상위권은 이화여자대학교나 건국대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서울의 중심대학인데 아무래도 자연계 공학 계열의 모집 인원은 늘어나고 인문계 순수학 문제 좀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들이 아마 올해 학생들이 수시 원서 쓸 때나 나중에 또 정시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중환자실이나 외과 전문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4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과학 논문, 봉사, 간호사입니다. 희망대학은 36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한림대 간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신한대 간호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미래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요. 보니까 간호사 중에서도 중환자실이나 외과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또 독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되게 열악하고 중환자실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환자실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간호사가 될 것 네네. 같아요. 자, 오늘 상담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성적이랑 그 학교 생활 다 받아서 봤는데 정말 그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특히 그 과학 논문 연구 활동, 그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소논문도 많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3년 동안 정말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래 희망으로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요. 아마 훌륭한 정말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예. 뭐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뚜렷한 그런 학생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준비된 간호사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정현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넉 장, 적성전형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장, 또 적성전형으로 2장으로 이제 지원하라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의 고교 생활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역량을 키워나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하려고 하는 학과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연계에서 인기도 많고 그리고 취업률도 높은 그런 간호학과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 그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데 요즘 그 교과 성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좀 약간 밀릴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고려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회 지원을 다 하는 것보다는 4장 정도 또는 뭐 5장이죠. 4장이나 5장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고 1장이나 2장 정도를 적성 시험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적성고사 혹시 기출문제 혹시 풀어본 적 있나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네. 한 번도 없으시구나. 제가 우리 학생 성적을 봤는데 사실 그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만 봤을 때 사실 그 영어가 가장 성적이 좋아요. 영어 성적도 좋고 그리고 수능에서 그 모의고사 성적도 좋더라고요. 다행히 적성 시험에서 그 영어 교과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적성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네. 예. 이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영어 교과 성적 또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반영하는 그 적성고사 전형에 응시를 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하기성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 중에서 영어 비중이 좀 높은 대학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한 5개 정도로 좀 이제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요. 어떤 뭐 10문제 정도 나오는 대학이 이제 가천대학교가 있고요. 역시 간호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문항 나오는 대학이 이제 고대 세종하고 을지대가 있는데 을지대 간호학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문항까지 나오는 대학도 있는데요. 홍익대 세종하고 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인데 여기는 또 간호학과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 100분이 48에 5등급, 수학 가형 100분이 33에 6등급, 영어 100분이 80에 3등급, 그리고 한국사 2등급이고요. 과학탐구 중에 화학원 100분이 14에 7등급, 생명과학원 100분이 42에 5등급으로 100분이 합계 189이고 평균 등급은 5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3월과 그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는 5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수학 가형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등급이 하락됐고요. 그리고 영어도 2등급에서 3등급 역시 1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화학원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1등급씩 떨어졌고요. 생명과학원은 5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에는 평균 약 4.38등급의 성적을 받았으나 6월 대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성적이 소폭 하락하면서 평균 5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간호학과에 지원하기엔 조금 부족한 모의고사 성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뭐 수시 경쟁률이 워낙 높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정시까지 또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수능도 94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후에 좀 우리 학생이 수능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예. 사실 그 우리 학생으로만 판단한다면 저는 그 워낙에 그 정시까지 가기보다는 저는 수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모의고사 성적 보셨지만 지금 평균 5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부라든가 또는 그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점을 판단했을 때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수능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수능보다는 우선 당장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뭐 적성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 번 정도는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수시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가장 좋은 그 성적을 받은 교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6 등급을 받은 영어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2.92등급, 국어는 4.25 등급이고 과학교과가 가장 저조한 4.27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수영과 전체 평균은 3.42 등급입니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예, 그럴게요. 우리 학생의 그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교과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이었고요. 2학기 3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5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종 3학년 1학기에는 다시 4.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 성적은 1학년 때 역시 2등급을 받았으나 2학년 때는 3등급으로 1등급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3학년 1학기에는 역시 4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수학의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교과 성적은 1학년 1학기 2등급,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1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다시 2등급, 2학년 2학기에 또 역시 1등급으로 등락을 계속 2등급과 1등급을 거듭하다가 3학년 1학기에 3등급으로 역시 좀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서 그 이정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율활동과 독서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좀 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정말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학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정말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전공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아리 활동에서 그 소논문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소논문 동아리를 해서 소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상도 하고 그리고 봉사 부분도 어떤 그 의료기관에 가서 직접 봉사를 하면서 봉사 부분에서 표창장을 받고 그리고 또 뭐 영어 경시대회라든가 그리고 뭐 과학 분야 탐구대회라든가 또는 과학 UCC 대회에서 대한 수상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보면요. 뭐 당연히 그 과학 논문 연구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편의 더 소논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자율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뭐 독후 활동이라든가 또는 스포츠라든가 또는 학습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봉사 활동도 역시 진로와 연계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약 200여 시간을 넘게 그리고 3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이고요. 진로 활동에서도 이제 교내 꿈 발표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또 전공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활동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자율 활동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어떤 계획하고 활동했던 그런 사례가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도 굉장히 전공 관련 그 독서는 꾸준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점이 약간 미흡하게 보이냐면 사실은 자율 활동이라든가 자율 동아리 활동에서 뭐 우리 학생이 독후 활동을 했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독후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독서 분량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움으로 좀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정현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희망 대학은요. 1지망으로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2지망으로 한림대 간호학과, 3지망 신한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2지망 한림대 간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이 한림대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학생이 그 삼육대에서 그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육대를 1지망으로 했는데 삼육대가 올해부터 그 적성 전형으로 새로 선발을 해요. 네. 새롭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적성으로 많이 보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을 뽑는 인원이 올해 5명인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인원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그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그 이지망 그 한림대 간호학부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이 뽑고 그다음에 뭐 전년도 했던 그 활동했던 그 성적이라든가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에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이제 이정희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한림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제가 한림대학교 학생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특징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간호학부는요 올해 21명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즉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21명 모집해서 역시 똑같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재작년에는 28명을 모집했는데 11.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은 다단계 전형을 하는데요. 1배수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약 3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성 70과 면접 30을 통해 가지고 최종 학생을 선발하는 특징입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요. 당연히 그 서류 평가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제출되는 서류가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업 성취 역량이 한 40 정도 보고요. 그리고 성장 잠재 역량도 한 30 정도 보고 인성 역량도 한 30 정도로 봐서 이렇게 골고루 나눠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요. 면접은 이제 전공 적합성을 당연히 따지고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이라든가 대답을 할 때요. 그다음에 인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면접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형식은 개별 형식으로 개별 면접이 진행되는데 수험생 1인당 약 면접관이 2명 내지 3명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림대 면접은 날짜가 수능 이후인 11월 26일 토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택해서 좀 갈 수가 있을 그런 점이 있고요. 당연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상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2.57 등급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3.4 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원 합격자의 예비 순위를 보니까 약 13번까지 됐는데 회전율로 따지면은 약 61.9% 정도가 회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볼 때 당연히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에 좀 약하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점, 이런 점이 좀 강점이고, 그 대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내 과학 관련 수상 또는 탐구대회, 소논문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포함한 비교과 활동에서도 굉장히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접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보면은 전년도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전년도에 면접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 있는지. 근데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면접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좀 확인해보고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기정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간호학교를 희망하고 있는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간호학과는 이제 면접에 그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들하고 예상 문제를 좀 반드시 우리 학생이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자질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이제 의사하고 환자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력 문제 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유연하게 좀 대비했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간호사의 상이 있을 거예요. 앞서 우리가 간호사 되고 싶다라는 이유에서 밝혀주셨는데 어떤 좋은 간호사의 상이 무엇이냐의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들을 좀 체크하시고, 일반적인 면접들은 이제 서류를 또 확인하는 차원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생부 내용하고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면접에 대한 또 간호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면접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정현 선생님, 우리 네.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좀 우리 학생이 그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전형만 꾸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까 그 적성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생각도 안 했다고 하니까 좀 네.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니까 제가 뭐 추천 한번 해드리는데, 추천 전형 중에 제 을지대학교 성남의 캠퍼스에 있는 간호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모집 인원이 34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명 모집에 4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56.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28명 모집했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60과 적성 시험이 40인데요.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이 약 600점 정도로 해서 교과 성적 100%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 반영 비율도 일괄적으로 다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비율이 적용하지 않고요. 일괄 100% 반영하고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적성 시험일 텐데요. 적성 시험은 400점을 기준으로 해서 60분간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6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20문항 각각 20문항 출제되고, 그리고 문제도 즉 난이도가 상급인 건 5문제, 하도 역시 5문제, 그냥 중 정도 되는 중급 정도가 10문제로 해서 출제를 하는데 상급은 7점을 주고요. 중급은 한 6점 정도, 그리고 하는 5점 정도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즉 국어, 수학, 영어 과목당 각 120점씩 만점을 줘서 360점 만점을 주고요. 기본점 40점 줘서 약 4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적성 시험 날짜가 10월 15일, 즉 수능 이전에 토요일 날 시험 응시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그 수능 전에 한번 전초전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제가 입시 결과를 보니까 그 수능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지금 우리 학생이 3.4인데 거기하고 좀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3.4등급이고요.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이 도대체 이 적성 시험 문제를 몇 개를 맞췄느냐라고 판단해 봤더니 60문항 중에 51.5문항인데요. 아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는 거의 다 맞추고, 그다음 수학이나 국어에서 조금 한두 문제 좀 틀리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적성 시험에 우리 학생이 그 공부를 잘하는 그런 영어가 20문항이나 출제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대신 그 학생부 등급 간 점수가 12점씩 등급 간의 점수를 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 3.4등급이면 2등급과의 그 점수가 12점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2점 차는 금방 점수에서 보셨다시피 문제 한 2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아직 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러는데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전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올해 모의평가 문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보시고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추천 전형은 어떤 대학에 있나요?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도 그 가천대 적성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역시 그 가천대 상당히 좀 어려운 대학입니다. 쉬운 대학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적성우수자 전형이 지금 40명을 선발해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 모집에 50.86대 1 그리고 재작년 28명 모집에 5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역시 똑같이 학생부 교과 60에 적성 40으로 해서 선발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교과 성적 100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석차 등급을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요. 대신 반영 교과는 좀 약간 다른데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에서 각각 반영 교과목별로 2주 단위, 합이 20단위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본 것만 반영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약간 더 성적이 올라갑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8등급, 9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네. 그 정도로 아무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성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어가 20문제, 수학이 20문제가 영어가 10문제 나오는데 영어가 좀 10문제밖에 안 나오는 점이 약간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적성 시험이 총 170점을 만점을 주고 기본 점수 230점을 줘서 400점 만점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역시 시험 날짜는 10월 3일 월요일 날 수능 이전에 역시 실시를 하고요. 여기 수능 최저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년도 결과를 보니까 합격자의 70% 컷 내신 등급이 2.75등급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4등급인데 사실은 이렇게 20단위만 반영하면 제가 반영을 계산해봤더니 사실 더 올라가요. 네. 그래서 2.89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합격자 내신 등급 안에 걸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종 합격자의 평균 정답 개수를 보면 약 50문항 중에 44.8문항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수능 최저는 없긴 하지만 자연계라는 그 특징 때문에 수학 문제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 고득점만 맞는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전형과 대학까지 상담을 받아봤는데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궁금한 거 같은 거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